안녕하세요. 이제 나이를 좀 드신 어머님이 이제 전화 와가지고 아빠가 그렇게 매일 빨리 시 보내라고 이제 성화를 부리시나 봐. 근데 요즘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뭐 빨리 장가가고 빨리 시집가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뭐 그때 상황에 따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내미한테 뭐라 할 수도 없고 엄마를 통해서 자꾸 엄마한테 압력을 주나 봐.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전화를 했는데 아이고 우리 딸내미 지금 시집 보내야 되는데 애비 아빠 등살에 그냥 이게 아주 피곤해 죽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 3대에 걸리면 시집도 못 보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살이라고 그러는데 그 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 특히 삼재에 대해서는 뭐 거의 모르시는 분이 없어.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해. 상담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이게 삼재가 들어왔는데 이거 일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삼재에 대해 애를 시집 보낼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그냥 삼재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뭔가 일이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제로 삼재라는 거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이 삼재를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일단 사주에 있는 8글자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주의 주인공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지 이제 그거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지 삼재는 그 나중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이 복잡한 이 사주 원리를 설명하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사실 졸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얘기를 해야지 싹 귀에 들어와요? 삼재, 역마, 도화살 꼈구만. 이런 얘기를 해야 금방 이렇게 귀에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설명하시는 선생님들 보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살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살 얘기를 해야지 빨리 이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재는 우리가 설명 안 해도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돼요. 그건 다 선임들이 와서 다 얘기를 하고, 특히 나이들이 좀 드신 분들은 아예 다 아주 꿰고 계셔. 그래서 삼재 공부를 많이 하셨나 보네 그랬더니 이거 많이 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삼재 공부 좀 한번 해보자고. 이 문제를 이제 사주를 풀면서 한번 겸해서 삼재를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해서 실제로 이 살이라는 거는요, 하나의 액세서리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액세서리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어떤 치장할 때, 특히 여성분들 같은 때, 그 포인트가 되잖아요. 액세서리가. 어찌 보면 이 귀찌 같은 경우,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 천지 차이가 보이죠. 그래서 이 살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사람들한테 와닿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의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사람이 잘 안 된다고 해야지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저 삼재 얘기를 같이 한번 하면서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 사주가 특징이 여자 사주인데, 이런 사주는 다 양으로만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여기 위에 있는 게 다 양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경우 우리가 양팔통이라고 해요. 여자가 양팔통이면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여장부라고 그래. 시원시원해. 남자 같아, 이런 경우. 집에 있어도 아마 아빠가 뭐라고 하면 뭐 확실하게 대답을, 혹은 뭐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기계도 있다고 봐. 여자지만. 근데 특징은 뭐냐? 여기에서 이제 한난조수비,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사주의 특징은 한하고 조한 사주예요. 한하고 조하다는 거는 사람이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32, 아직 뭐 32이면은 실제로 여유가 있죠. 지금 대부분 여자들도 30대 중반 정도 돼야지 뭐 어떻게 결혼 얘기가 나오면 조금 관심
관심 갖지. 그 밑에 조금 아직까지 이런 데 신경 안 써요. 결혼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아유 요즘에 뭐 친구 얘기들 들어보니까 막 귀찮게 결혼해서 뭐 시댁이 어떻고 뭐 생일이 어떻고 이런 거 시어머니 이런 얘기 생각하면 아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 생각이 없어. 다급한 건 누가 다급해요? 엄마만 다급해요. 아버지가 또 뒤에서 자꾸 빨리 딸 시집 보내라고 또 졸라대니까 엄마만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런 구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양팔통이니까 굉장히 시원시원해요. 여장부라니까 이런 경우.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이 사람들하고 잘 섞여야지. 이 남자가 보세요.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숨어 있어요. 넷, 다섯, 6명이나 되잖아.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야. 잘생긴 거야. 이 병화일 가니까 아주 환하게 생겼죠. 여자가. 아주 미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좀 튕길만 하잖아. 근데 요게 난하면은 여기 있는 남자들하고 다 상대를 해주고 같이 어울리면서 사람을 좀 이렇게 감정을 태울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이게 한하고 조하기 때문에 사람하고 섞이는 걸 별로 싫어해. 좋아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 이제 관심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 특징이라고 이런 경우 한하고 조한 경우.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32인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 주인공. 그리고 얼굴이 어떤 32살인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지금 한 28 정도? 그렇게 보일 거야. 굉장히 예쁘면서 나이가 어려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하고 조한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은 세월이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옛날 어렸을 때 그 어떤 그 이미지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난하고 습한 경우는요, 한 30년 있다 만나면 못 알아봐요, 누군지. 친구라고 하는데, 그때 동창이라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본다는 거야. 변하기 때문에. 근데 한하고 조한 경우는 변치 않기 때문에 30년 후에 옛날 친구들 보면 그때도 친구들이 넌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단점은 뭐야?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좀 이렇게 매끄럽진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 특징이 뭐냐? 이렇게 관이 많다는 거는 이거 이제 보통 관사론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관사론잡의 특징은 뭐냐? 잘났다는 거예요. 일단 이 주인공 이 병화로 딱 떠 있죠.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온 세상을 다 밝힐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포부도 강하고 또 이 세상을 밝히는 힘이기 때문에 자신감도 많고 긍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단점은 뭐냐? 내가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다 보니까 내가 속은 항상 허해.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허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밖에만 나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우러러볼 수 있는 시선에 집중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질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삼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삼재라는 건 이제 살의 한 가지인데, 이거 이제 삼재라고 하는 건 보통 재는 삼재, 세 가지 이제 재화야, 세 가지 재화.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바람, 그 다음에 불, 그 물.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전에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실제로 끼니 떼우기 어려웠을 때요. 끼니 떼우기 어려웠을 때는 이제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기근이라는 게 들어요. 기근. 그때는 먹는 게 큰 문제였으니까. 그 도병이라고 그래서 또 어떤 거냐면 연장이나 어떤 무기 이런 걸로 해서 내가 재난을 당하는 경우. 또 진력이라고 해서 쉽게 해서 이건 이제 유행하는 병이에요. 그것도 이제 삼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삼재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이 철학적으로 얘기해서 사람 이제 관상에서 나오는 건데 이 말을 우리가 천이라고 그래요.
이마를 천, 그 다음에 코를 인, 그 다음에 턱을 지라고 이렇게 할 때 이 세 가지도 삼재라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사람에 국한돼서 개인에 국한돼서 우리가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넓게는 이제 볼 필요 없고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이 삼재라는 거는 이 삼합. 자, 이 삼합을 이게 이제 삼합을 해친다고 봐요. 해친다. 삼재가 삼합을 해치니까 요렇게 이제 해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삼합이라는 걸 우리가 현대사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사회생활하고 우리가 이제 직업을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직업. 이 삼합에 대해서. 그리고 삼합을 깨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직업에 관한 문제라든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 삼재가 이거를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삼합을 이게 해체한다는, 그러다 보니까 해체시키고 이동하고 이 변동의 요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사회적인 뜻을 펼칠 수가 없잖아. 펼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미리 그걸 아는 사람들은 미리 벌써 걱정하고 있어. 삼재가 오기 전에부터, 아이고, 이제는 내년부터 내가 3년 동안 삼재인데, 뭐 좀 할락했는데 이거 또 못하겠네? 이렇게 단정을 하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삼합은 어디에서 찾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연지가 이 신이죠. 신재 삼합은 신, 자, 지, 여기 삼합이에요. 요렇게 이 삼합에 있는 의미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직업이라든가 사회생활과 연관된 쪽에 작용이 이른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월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지아래. 그러니까 이 삼재를 볼 때는 이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월지의 직업, 사회생활에 관한 거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면 돼. 쉽게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삼합이에요. 삼합. 그러면 삼재는 뭐냐? 자, 이 삼합에 시작하는 첫 글자, 이 신과 충되는 거. 여기 인이겠죠, 인. 인신, 충이니까. 요거는 이제 요건 삼합이고, 여기는 3년이니까 인묘, 진, 이렇게 되겠죠. 요걸 우리가 이제 방합이라고 해요. 방합. 그러니까 인년, 묘년, 진년, 요거 3년 동안 내가 사회생활을 내 의지대로 몸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연이 생긴다. 이게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사주에 따라서 아주 미미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복삼재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삼재가 완전히 다 안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시작하냐? 요게 이제 시작이죠. 요걸 우리가 입삼재라고 해요. 들어온다, 들입자, 입삼재. 요거는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머문다는 거죠. 묵삼재, 묵. 요거는 날삼재라고 하기도 하고 출삼재라고 나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들어올 때 1년 동안 들어온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1년 동안 무거이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쪽 1년 동안 이 묵삼재는 1년 동안 나는 유지한다는 거죠. 그다음 요건 날삼재는 요건 1년 동안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아 이거는. 삼재 살았을 때 삼재를 풀기 위해서 삼재 풀이 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삼재 얘기 나오는 거, 특히 이제 무속인들에 가면은 삼재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일반적인 사주 이런 거 이렇게 풀고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신살 위주로 이렇게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재하면 뭐 너무 편하게 상담하니까 왜? 삼재는 무슨 말인지 알고 들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삼재는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시작하면 여기에 인을 여기 보면 22년 여기 삼재는 뭐냐면
자, 원숭이띠, 그 다음에 쥐띠, 용띠. 요게 해당되는 사람이 작년부터 22년, 23년, 24년 요게 삼재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재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꼭 재만 여세하는 건 아까 했지만 이 삼합을 이렇게 삼합을 이렇게 극을 하잖아요. 요 자체가 이렇게 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삼합이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해체하고 이동하고 뭐 변동하는 요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의지대로 하려고 했는데 사회적인 뜻을 펼치는데 못 펼치게 하는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삼재가. 그럼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 한난 조수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사주에는 이렇게 남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자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빨리 이 정도면 이 고르려고 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이제 지장간에 숨어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는 임수, 계수 같이 들어있고 여기는 임수 들어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편관이 이렇게 많아요. 조심해야 될 거는 이 편관이라는 게 이게 애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애인. 그러니까 이 편제로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 대해서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밌는 어떤 삶을 뭐 돈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일도 말해 일하다가도 때가 되면 그냥 어디 놀러 가야 돼. 즉 여름 되면 해수욕장 가야 되고 겨울 되면 눈 구경하러 뭐그 강원도 가봐야 되고 뭐 이런 상태가 이 편관이라는 거야. 편관. 그리고 직업으로 치면 단계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어떤 조직에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왔는데 어디에서 근무했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내 위에 있는 부장으로 오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일반 사조직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위에 누구가 이렇게 어떻게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 보면 금방 알아요. 근데 정관은 우리가 흔한 얘기는 이제 공직이 공무원이 된다 그러면 구급 공무원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러니까 이 편관이는 어떻게? 편관은 항상 이 마음이 넓어요. 돈을 어떤 직장을 가졌을 때 가지면은 한번 본인이 나름대로 소신껏 일해보고 또 직장에서 어떻게 이직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절망을 가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넓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항상 어디 가든지 간에 오래 있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편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 책임과 임무에 대해서 좀 소홀하는 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사주의 특징이 지금 이 관이 많죠. 그 다음에 병화 입장에서 여기 재죠. 이 재관이 있고 지금 위에 이 관이 이렇게 천간이 이렇게 많이 깔려있죠. 이런 경우는 어찌 보면 남자를 존경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사람들은. 표현력은 이렇게 약하지만 마음으로나 이렇게 표현할 때 보면 표현을 많이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남자를 좀 존경하는 어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간에 있으면 남자를 우습게 보질 않아요. 또 주인공도 본인이 지금 이 재인데 이런 경우는 본인이 천간 아니 그 지지에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남자를 깍듯이 이렇게 존경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남자 입장에서는 뭐 기분 좋고 기를 살려주는 거죠. 그런 구조는 되어 있어요.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관이 이렇게 많을 때는 실질적으로 남자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편관으로 있을 때는. 그럼 그러면 여기 정관이죠. 여기하고 여기 숨어 있는 개수가 이런 데는 정관인데 이게 또 남자가 이렇게 지지에 깔려 있으면 이 빛을 못 보잖아요. 그게 천간으로 드러나야 이렇게 빛을 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이 주인공이 물론 여자분이니까 그렇게 가능하기도 한데 이 가장 역할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는 거야. 이런 지지에 있는 남편을 만났을 때는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투초되어 있다고 이렇게 떠 있는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이런 이 남자를 만나야 속을 썩이는 어쨌든 간에 남자 역할을 제대로 해서 가장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정관은 이렇게 다도것이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잘 보호해줄 사람은 맞는데 에너지는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정관이라는 거야. 그런데 원래 정관 자체가 남편이고 평관은 애인을 본다는 건 그러니까 평관은 그만큼 내가 어찌 보면 넓게 산다는 거야. 세상을. 어디 하는데 작은데 집착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면 그러면 이 사주가 요게 2022년에 이민년 이 인이 왔을 때 요것이 입삼재라는 거예요. 입삼재 1년 동안 요건 묵삼재 요건 출삼재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의 23 올해니까 올해는 이게 지금 이제 묵어 있는 거죠. 그 자체. 근데 내년에 이제 나가요. 이게 내년에 출삼재가 돼. 24년에. 그러면 이 사주에서 지금까지는 여기 보시면 문제는 이 사주에서 꼭 필요한 기운이 목하고 화 기운이거든요. 이게 너무 약하니까 이 물 수하고 금 기운이 엄청 강하잖아요. 이 사주는 한겨울에 태어났는데 이 신금도 이게 차갑죠. 가을 기운이니까 나머지는 이게 다 겨울 기운이에요. 이런 경우는 목하고 왔을 때 좋은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주가 여기에 자 이렇게 보면 요게 화야 화 요게 목 요것이 금 가을 요것이 겨울이야 겨울 수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물이 엄청 많아서 불이 꺼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또 한 10년 동안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12살인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때는 좀 고생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대운이 이렇게 이 용신운이 아니었을 때는 좀 어렵게 살든지 아니면 어렵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13살에서 30, 즉 42세까지 30년은 금기운이 들어오죠. 이 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금생수가 되죠. 요 신금처럼 이 금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물을 생산하죠. 이때가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안 좋냐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전반전에는 힘들다. 근데 후반전에 가면 좋다. 이렇게 보통 나눈다는 거예요. 이때면 나한테 필요한 내가 지금 굉장히 약한 사주인데 신약한 경우인데 이게 들어오면 신강해지죠. 이게 들어오면 인성이 들어오니까 나가 또 간접적으로 또 강해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경우는 좋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고생하고 나이 먹어서 좀 편안하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좋잖아. 이제 구조는 그렇게 되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머님이 이제 걱정하시는 거는 지금 자 이제 1년은 지났죠. 3제가. 그 다음에 23년은 이것도 지금 이제 9월 달이니까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내년이 이제 나를 삼재인데 나는 삼재인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 오냐? 여기서 천간으로 보면 병화 입장에서는 좋죠. 목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목이 들어와서 일단 이 임수의 엄청난 수량을 어떻게 해요? 광합성 작용해서 즉 이 나무가 수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로 물이 흘러가는 물을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하게. 그런데 이 지지에 깔려 있는 진토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 지금 신자진에서 이 자체가 수로 바뀌었죠. 근데 또 그거를 가중시켜 버리죠. 진이 와서.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이 기운은 그렇게 좋진 않죠. 그래서 제가 X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올해는 어떻게 돼요? 이 개수가 오면은 이 태양이 빛을 가리게 돼요. 태양 역할이 뭡니까? 태양이. 빛을 온 세계에 펼쳐서 빛을 주는 게 일인데 이 개수가 온다는 건 이거 빛을 가린다는 거예요. 이게 개수가 구름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또 안 좋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삼재 때문에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구성을 봤을 때 이 개수가 왔을 때 병화한테는 빛을 가려버리니까 역할이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래 위로 싹 좋은 상황에 와야 되는데 처음에 2022년은
인이 왔을 땐 왜 좋다고 긍정적으로 보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천간에 병화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지지에 인이 깔리면요. 여기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이것이 인목이 어떻게 돼요? 이 엄청난 물을 다 빨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왜? 광합성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병화가 있다는 전제하에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 보통 한강물을 다 빨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목이 하나 있으면. 그럼 여기 인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엄청나게 많은 물을 같이 이렇게 하면은 이 하나를 가지고도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때는 수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가 있겠죠. 빨아들여서 태양이 있기 때문에 목을 키울 수 있잖아, 내가. 그럼 이 목이 큰다는 건 이 주인공한테 인성이 생기는 거죠. 그럼 공부운도 좋고, 그다음에 문서운도 좋고, 본인의 어떤 품격이라든가 인격, 성품 같은 게 다 기본적인 걸 잘 깔고, 본인이 그걸 잘 갈고 닦아서 교양 있는 여성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 인성이 이렇게 좋게 깔려있면은. 그러니까 이 3대가 이렇게 왔을 때 이 다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요거를 반반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2년, 23년, 24년에 요거는 천간이 좋고 지지가 두 개. 지지에 좋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체험적으로 몸에 느껴진다는 거야. 지지기 때문에. 요렇게 보면, 자, 지난 2022년하고 23년은 지지가 이렇게 그런 대로 요걸 평삼자래요. 이 아래 이거 다 줬을 때는 우리가 복삼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악삼자라는 건 다 안 좋을 경우. 이런 경우는 천간은 좋은데 지지는 이게 왜 안 좋은 역할을 하냐면 신자진 삼합인데 여기에 또 이것이 이 삼합에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물을 더 크게 많이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물이 지금 많은 상태에서 남자가 많은 상태에서 남자가 또 들어온다는, 이렇게 되면 이 주인공이 굉장히 지금 산만하고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게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난하고 습해인 경우는, 이런 경우는 아마 6명이라는 남자친구를 다 집에 데려가서 어머니 아빠한테 이렇게 인사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하나고 좋아하는 경우는 어쨌든 까칠해요. 그러니까 뭐 남자 사귄다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남자 얘기도 안 할까 집에서. 이렇게 남자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답답하죠. 나이가 지금 69이라는데 아빠는 73이고. 그러니까 이 무남동력 딸내미 하나만 결혼시키면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을 텐데 이게 지금 큰 걱정거리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거 지금 하실 일이 없잖아요. 오직 딸내미 결혼시키는 거.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이렇게 많으면요, 실질적으로 이 주인공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를 사람이 없어. 이렇게 너무 많으면. 아니 한두 사람 있을 때는 이게 비교를 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자 여기에도 지금 숨어 있잖아요. 여기 삼합이 되니까 하나 둘 여기 세 개, 이게 보면 이게 다 물이야 물.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나 되잖아 남자가. 그러니까 좋겠다고요? 좋진 않죠. 이렇게 너무 많으면 내가 선택을 못해.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잘못되면 이게 굉장히 늦게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 좀 좋은 어떤 이 운이 들어오냐면 여기에서 요때가 지금 올해 32세를 끝나 이렇게 끝나면 무신년이 들어오면 물론 여기 이 무토가 에너지가 조금 이쪽으로 깔려나가지만 그래도 이 무토가 큰 댐을 만들어. 여기 있는 이 물이 질서 없이 막 넘치고 범람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수로가 없이 막 여기저기 막 흘러서 넘쳐버리니까 정신이 어지러운데 이 무토가 오면 이걸 딱 댐을 막아서 제대로 수로를 통해서 질서정연하게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토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기서는 식신이야, 식신. 나를 보호해주는 신이야, 수호신. 그러니까 여기 운이 좋게 들어오죠. 그 내년에 상당히 좋은 운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올해는 뭐 이제 9월 달이니까 이때는 상당히 좋은
33대운부터는 무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한테 나를 보호해주고 또 나를 수호해주고 식신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밥식자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만들어주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있는 이 남자들을 딱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서 나한테 이렇게 면접 본다고 이상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말 침착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는 데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까 어머님 이거 좀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남자들이 다 시원시원해서 장모님한테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위들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걱정은 좀 그만하시고 한 몇 개월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